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임산부의 날이 왜 임산부의 날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지정되었는데요. 임산부의 날은 2005년 12월에 모자보건법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바로 10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빗대어서 만든 10월 10일. 그래서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로 지정됩니다. 수험하기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보통 시작을 뭘로 하냐?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대출로 집도 전세로 해야 되고 가정도 사야 되고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대출 빚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까지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양육비 걱정되겠죠. 빚에 플러스 빚.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걱정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부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여성으로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임신하고 출산하려면 집에서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있었던 이 자리, 이 위치를 내가 아이를 낳고 다시 왔었을 때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느냐? 경력이 단절된다는 건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냐 없냐 이 고민을 했었을 때 대부분 여성들은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나라에서는 출산에 대한 걸 장려를 많이 해요. 휴가도 많이 주고 여성들한테 아이를 출산하고 1년 정도 기간 이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만 사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을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남편도 임신과 출산을 같이 분담하는 분이긴 하지만 여성으로서 몸이 망가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요새는 혹시 무자녀 부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아이 없이 평생을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던 아이를 갖게 되는 순간 여성들은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이유는 이 한자로 희망이 바라기의 바랄망이에요. 바라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었을 때 여자들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도 알려주지 않고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었구나. 엄마의 마음을 제일 먼저 이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극강의 사랑을 배웁니다. 임신이 되면 내 몸이 아닌 몸이 됩니다. 임신 중일 때 내 몸이 아닌 걸 가장 느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입덧이 맞아요. 입덧 심하게 하셨어요? 입덧 기억에 남죠? 입덧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오 맞아요. 물도 못 먹어요. 입덧 할 때는 심할 때는 물도 못 먹어요. 그리고 배 탈 때 어지럽잖아요. 멀미하는 거 그거를 계속 경험한다고. 24시간 내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붓죠. 다리 부종이 심해져요. 갑자기 혈액이 늘어나면서 내 몸이 다리에 막 쏠려. 다리 부종이 되게 심해져요. 입덧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그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굉장히 짜증나요. 짜증나고 괴롭고. 그럴 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같이 좀 밖에서 일하고 힘들겠지만 아내분한테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뭐가 힘들었냐, 내가 오늘은 더 해줄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왜 나만 그래, 나만 이런 거 같아, 나만 유난히 너무 그런 거 같아 라고 했을 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건가 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정말 대단한 아이를 내가 임신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은 견뎌야 돼요. 임신 중에 성관계가 괜찮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지금 남편분들 어떠세요? 해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사랑을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겨서 성관계를 못 한다면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성들이 임신을 했었을 때 본인이 살면서 가장 큰 성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성욕.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욕을 이때 느낀대요. 지금 제니스 웃자고 한번 얘기한 것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제가 이상해요. 음란마귀가 씌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거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성이 아무래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전이를 충분히 평소보다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두를 자극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유두를 자극하게 되면은 모유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유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보기 때문에 유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여전히 넌 예쁘다, 여전히 넌 사랑스럽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관계를 가지시는 게 사실은 아이한테도 좋습니다. 출산 후 가장 많은 고민하는 게 모유수입니다. 모유수. 그 엄마들이 모유를 되게 먹이고 싶어 해요. 그 모유는 그 모체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고 해도 모유에서 나오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역 성분이라던가 흉장인자 호르몬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통은 다 모유를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유가 잘 나오게 하려면은 가장 심플한 거는 미역국도 먹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젖을 계속 물려야 됩니다. 아이가 젖을 빨면서 나의 유선이 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젖을 물려야 돼요. 모유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지나야 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네, 맞아요. 전몸살. 이 전몸살은요, 아까 그 입덧이랑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입덧 할 때 이거는 보풀복이다, 약도 없다, 밥도 없다 했는데요. 전몸살은 다 와요. 전몸살은 임산부 없었습니다. 전몸살을 한다는 거는 그 가슴에 모유가 많이 차 있는 거거든요. 모유가 이제 막 들어차면서 그 선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을 만들어 주려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마사지를 해요. 근데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출산할 때 그 보통은 죽음과 삶과 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통보다 전몸살은요, 반으로 찌르듯한 느낌이 계속 하루 종일 열나고 따갑고
건드리지도 못하겠고 무겁고 이 고통을 느끼는 게 진짜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몸살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전몸살에 좋은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마사지가 있고요. 양배추가 그 열을 내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마사지도 하지만 요새는 양배추 불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로 양배추를 이제 불화 안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 열이 내려옵니다. 우리 모유 중에서 그 노란색 모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유인데 그 초유는 모유가 생성되고 3일부터 일주일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모든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먹이시다 하더라도 영양분을 다 먹였다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산을 겪는 것 중에 또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요실금.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요실금이 70% 이상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여성들은. 근데 굉장히 부끄럽죠. 요실금이 생기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은 없어져요. 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되면서 대부분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출산 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산후 우울증 다 들어보셨죠?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왜 오는 걸까요? 산후 우울증은요, 아까 제가 그 요실금 경험한 것처럼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후 우울증인지 잘 몰라요. 네, 중요한 거는 인지를 못해요.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인지를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은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시작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아이를 보기 싫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갑자기 아이가 보기 싫어. 그리고 지긋지긋해. 그렇죠? 지긋지긋해. 그리고 그때 가장 싫은 사람, 남편. 남편 제일 꼴보기 싫죠. 나만 고생하는 거지. 아침부터 나는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들어와서 애 잠깐 안아주고 자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애가 온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애 줄 거라고. 그렇죠? 요즘에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울증의 시작. 갑자기 눈물이 나고요. 그냥 다 하기 싫어요. 매일 했던 일인데요. 내 아이인데요. 내 남편인데요. 하기 싫어요.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 유난 떨지 말라고. 유난 너만 왜 그래? 이런 얘기 하니까 말을 못해요. 나만 그런 거 같아.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심각하지 않은 선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가장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아빠? 아빠랑 남편이랑 대화하면 돼요.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 내가 요새 아이 기저귀를 가는데 눈물이 나. 내가 요새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대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친정엄마. 엄마 내가 요새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됐어?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했어? 대화하시면 돼요. 가장 쉽고도 어렵죠. 왜냐면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대화하고 싶어요. 저도. 너 왜 그래? 얘기해요.
근데 아내분이 됐대. 그거 모르면 나가래. 그럼 대화가 안 된대. 그럼 어떡하냐고. 난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해준대. 그래도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보느라고 내가 없어요. 나의 존재가 없어졌다니까요. 우리 임신 전에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임신 전에 나의 몸 망가지는 거, 경력 단절, 양육비, 뭐 나의 자유 고민했던 것들이 실제로 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남편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임신을 했었을 때, 임신 전,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다 중요한데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남편의 역할. 이때만이라도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내가 말하는 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산후 우울증이요? 대화로 덮을 수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남편분들이 이때만큼이라도 아내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내를 조금 더 안아주시고 아내를 이해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 지역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시죠 다? 다 몰라요? 몰라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몰라요?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